사태 속에도 물동량의 증가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HMM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HMM 실적을 분석해보고 주가 전략 또한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 그리고 2021년 시장 주도주로 급부상 중인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공개한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의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에 안 나왔을까 싶으셨죠? 바로 따로 떼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HMM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 시장 업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상선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이름을 바꾼 HMM 오늘 20% 넘게 올랐고요. 왜 올랐는지 배경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어스코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HMM이 주가 상승하면서 사실 네. 오늘 하루 오른 게 아니고 최근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이 선박 운임 지수라던가 뭐 BDI 지수 여러 가지 그런 지수들이 나오던데 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선박 운행 지수가 급등을 했죠. 네. 정확하게는 상해 컨테이너 운임 종합 지수로 갑니다. SCFI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지난 5월 달에 920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11월 6일 날 1664였습니다. 참고로 연평균,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4년 평균 지수가 900대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급등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만큼 보통 SCFI 지수는 16개 운항 평균 운항 가격을 놓고 지수를 매기는데 네. 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 운송이 급등하는 게 뭔가 경기에 영향이 있거나 혹은 해상 운송주가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선박 운임 지수가 오르면서 조선사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업황에 관심을 보여준 게 오늘만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물동량이 증가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19 국면에서 힘들었던 그런 뭐 해운이라던가 물동량들이 이제는 다시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좀 착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물동량이 증가한 건 일부 맞습니다. 네. 코로나 5월 1대 비하면. 근데 그거보다는 더 컸던 게 뭐냐면 이 선박의 추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선사들이 선박 운용하는 규모를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2분기에 이게 바닥을 찍었는데 2분기부터 물동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네. 선사들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 가격을 올리려고 그 추가 선박 공급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예, 중국의 영향이 사실은 더 큰데 중국의 물동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블랙홀처럼 전 세계 선사들의 물동량을 중국이 싹쓸이를 좀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그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다. 네. 그래서 HMM에 손을 내밀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 큰 시그널로 작동을 해서 이 지수의 상승 그리고 이거 중국이 삭스를 해가니까 국내 유일한 선사인 HMM에 정부의 손을 벌리니까 주가 뜬 거라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웃돈을 줘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네. 못할 판이래요. 선사들이 그 공급을 계속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박대란이 일어나면서 운임 지수가 올랐는데 요 시장을 딱 HMM이 가져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르는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원래 HMM은 이제 생소하시죠 일반인들. 네. 현대상선이 저도 사실 아직도 입이 안 붙어요. 익숙할 거고요. 네. 이게 1976년에 원래 아시아상선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에 현대상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현대상선은 원래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그룹 소속이었는데 네. 2016년 8월에 파산을 합니다. 사실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2016년에 이 파산할 당시에 이제 보통 이 해운사들의 규모를 따질 때는
TEU를 따지는데 얼마나 네. 컨테이너를 실어 수 있는 TEU. 예, 네. TEU를 따지는데 그 당시에 45만 TEU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가 머스크라는 해운사인데 머스크의 1년 그 해운 수송량이 317만 TEU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당시에 한진해운이 국내에 가장 컸는데 한 105만 TEU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7분의 1이니까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 국민 세금으로 이 기업을 살리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지난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다가 운송량이 늘고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이런 종목 어떻게 잡는 거냐라고 의문을 표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특징지로 거론되기 전부터 이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배가 모자란다라는 뉴스들이 조금씩 시장에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캐치하신 분들이 이때다 하고 종목들을 사신 거고요. 네. 실적도 그렇다면 나쁘지 않았겠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2분기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조 3,751억 원에 영업이익이 1,387억 원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적자 탈출을 처음 한 거예요.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3분기 실적은 1조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인데 네.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3,578억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죠. 이제 더 조금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이 HMM이 올해 인수한 24,000 TU급 초대형 컨테이너 12척이 네. 모두 만선을 이뤘습니다. 지금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좀 더 이제 배를 한 12척을 더 가져옵니다. 현대중공업에 지금 발주인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45만 TU에서 약 80만 TU로 오릅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약간 영향이 있고 네. 더 큰 것은 이제 이 해운사들은 얼라이언스를 보통 합니다. 얼라이언스를. 동맹을 맺죠. 네. 근데 제일 큰 동맹은 아까 머스크를 주축하는 세계 1, 2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2 동맹이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3자들끼리 모인 동맹이 하나인데 이게 바로 디 얼라이언스 동맹입니다. 요 2020년에 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맹을 했다는 이야기는 물주량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SCF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HMM이 한진해운을 대체하게 될 줄이야. 정부에서 밀었던 회사는 다른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운사들의 경우에는 힘들어도 파산 위기 직전에 가도 이걸 정부 측에서 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계속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을 하고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럼 HMM은 성공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이 해운사를 살리려고 많은 혈세를 쏟아부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해운사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한 인프라 네트워크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미국 수출 5단은 받아놓고 지금 운송을 못해서 이제 발을 구르고 있을 때 네. HMM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조금 벗어나고 이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네. HMM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HMM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고 또 현재 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가격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큰지 혹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약점은 없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약간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현재 한 3조 5천억인데 사실은 좀 더 볼 수 있는 가치는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반면에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HMM의 유효 선박이 0%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맥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맥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얼라이언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면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하는 도움은 되지만 항해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얼라이언스의 일정에 맞게끔 조정하게 돼 있어서 네. 자유도가 떨어지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서 미국의 물동량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해운은
물건을 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어 오는 것도 있어야 사실 매출이 올라가는데 지금 네. 그 부분이 수급이 지금 조절이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약간 약점으로 잡힐 수 있어서 그렇지만 현재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내년까지는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 HMM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올해 한 3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면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셧다운 됐을 때 이후에 잠깐 고난을 겪고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뜨문뜨문 상당히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운임지수도 오르고 있고 선박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가 오를 타이밍이 됐구나. 그동안 또 많이 안 갔으니 빛을 발지 못했으니 이제는 매수해 볼 때가 됐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 종목은 거의 다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이 샀다기보다는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단숨에 5,000원 선에서 있던 것이 지금 12,350원까지 오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HMM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가늠해 봤으니 조금 더 넓혀서 해운업계 전체로 적용해도 괜찮을지 내년의 업황은 어떨까요? 우선 미국 대선이 참 중요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확정되다시피 되면서 해운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었죠. 트럼프가 되면 정유 선사가 뜰 것이고 네. 바이든이 되면 벌크선이 뜰 것이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이제 벌크선들의 지수, BDI 지수라 그러는데 이게 10월 들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말은 주로 벌크선은 철광석이라든지 원재료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인데 네. 이 지수가 뜨면서 그동안 굉장히 약세를 모면하지 못했던 페노션이나 네. 대한해운이 오늘 굉장히 고가로 뜨고 있죠. 특히 대한해운은 오늘 상한가까지 찍은 걸로 같습니다. 네, 안착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이 뜨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뜬다고 해서 지금 선사들이 이 시점에는 아마 아까 초도 이야기했듯이 네. 추가 배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SCFI 지수도 떨어질 것이고 네. 참고로 SCFI 지수는 2년 연속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상승 기주가 1년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클 잘 봐야 되고 BDI 지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상승을 꾀하기에는 또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페노션도 17.5% 급등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해운은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해운주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